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입니다. 지난 토요일 알트코인의 붕괴를 보고 창펑자오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로빈훗 상패이기도 하지만 그 전 시그널을 줬죠. 분명히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태클을 걸었던 그게 시그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형 거래소의 트레이드를 지금 오토봇들이 하고 있어요. 그 오토봇들이 취하는 해시태그들, 뭐 전쟁, 금리, 그리고 미정부 발표, 뭐 중국 발표, 여러가지 해시태그가 걸리면 악재든 호재든 그 자료에 따르는 상승과 하락의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해놓고 자동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저격한 해시태그는 과연 몇 프로 정도 하락을 코딩을 해놨을까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정도 기사가 뜨면 충분히 5% 아니면 그 이상의 하락을 코딩을 해놨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약한 로빈훗 상장 페이지 기사에 알트코인의 하락을 맛봤다. 그런데 창펑자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꽤 똑똑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그의 속내를 알기란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그 사태 이후로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청산이 이루어졌죠. 거의 다 롱 포지션을 선택을 했을 건데 꽤 많은 돈이 공중 분해가 됐죠. 어떤 말이 진실인지 또 어떤 게 허구인지, 이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사에 움직이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알트코인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창펑자오가 이해를 못하고 알 수 없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대외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의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큰 아버지뻘 되는 그의 생각이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을 하는데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수많은 대중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더 자극하죠. 어쨌든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퍼드, 로빈훗 퍼드, 공포, 불안감, 이런 뉴스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음모론을 대중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정말로 모른다. 실제로 시장에는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며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로빈훗 기사는 뿌려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의 하락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시점에서 믿어야 될 거, 그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되나, 어쨌든 그럴 때는 수많은 악재들이, 퍼드 뉴스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게 그때는 가장 안정적이죠. 그리고 창펑자오는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규제 공격에서 견인력을 얻는 미국, 중국, 암호화폐 금지, 참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금지를 하고 있는지, 금지하는 척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제 보기에는 후자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지하는 척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내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달러의 청산, 이게 가장 크겠죠. 롱 포지션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들어가 있던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돈들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아닌 오히려 알트코인 쪽에 롱 포지션이 많았다. 그거를 털어먹고 가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 팩트입니다. 자,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시장의 데이터들,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선물 거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관망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포춘에서까지 게리 겐슬러를 살짝 찍고 있습니다. 겐슬러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해도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번성할 것.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진심이고 비트코인을 떳떳하게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특정 국가,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벤 때리고 사라지게 하고 없애려고 해도 비트코인은 계속 굴러간다.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리고 탈달러와 함께 수많은 대중들에게 조금씩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화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겐슬러의 발악 그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비트코인이 SEC의 관할이라고 외치면서 암호화폐가 사라지기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고 있지만 참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해상충, 이해충돌 복잡하지만 진짜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걸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100%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야 될까?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아침 일찍부터 듣고 계시지만 그 누구의 강압도 없었고 그 누구의 협박도 없었겠죠.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결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죠. 딴 걸 다 떠나서 매우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한번 편리해지면 불편한 곳으로 가기를 꺼려 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지금 인류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긴 거래의 도구가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늘진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 결정하시기가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트래킹을 하고 본인과의 대화에 집중하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쨌든 이런 카오스적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이벤트가 있는 곳은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 기술을 쓰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본인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채지 못하셨다면 어쨌든 그분들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낫겠죠. 제가 자꾸 어제부터 불안하면 떠나라 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꾸 제가 2년 동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절대 갖고 오지 마라 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초기에 암호화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기사가 떴으면 어땠을까? 과연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기사가 뜰까? 그들이 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까? 이해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고 걱정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나마 편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음을 걱정을 하지만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게 빵원될 수 있겠다, 사라질 수 있겠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무슨 공산당 취급을 했던 그런 과정들, 그런 시련들, 그런 시기를 모두 겪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 2023년까지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미 그분들은 가셨어요. 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암호화폐를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돼서 암호화폐를 봤을 때는 분명한 건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자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판단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2023년 6월이지만 2028년 6월이 돼도 2035년 6월이 돼도 리플의 가격은 300원, 200원, 400원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도 이 시장을 이해하기 힘든 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도 이 시장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암호화폐 판이에요. 그 누가 정답을 찾겠습니까? 그 누가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버를 이야기를 하고 추매할 생각도 하지 마라, 개수에 연연하지 마라, 평단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차트를 보고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보다 존버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어쨌든 저점은 상승을 한다, 높아간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고점일 때 던지고 저점일 때 잡겠다. 그거는 창펑자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일론 머스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적 함수라는 거죠. 말은 참 쉽죠. 고점에 던지고 저점에 잡으면 되지 않냐. 그거를 할 줄 알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냥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누군가는 던지면 누군가는 줍줍한다. 누군가는 손절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나는 두련다. 그리고 적어도 블록체인이 뭔지, XRP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는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느끼셔야 되겠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의 정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낙오자가 될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는 건 어쨌든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기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호재겠죠. 최근 발표됐던 게리 겐슬러 SEC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흔들림, 더 이상의 악재를 빼내기 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저격, 그 이상의 어떤 악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뿌려질 것 다 뿌렸구나. 그런데 어쨌든 대중들은 쉽게 던지지 않았구나. 참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오래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진짜 끝자락이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팍스 저널리스트 SEC 본사 주변에 리플 광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리플의 광고, 요겁니다. 지금 요거. 그런데 뭐 수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리플과 SEC 소송에 관심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잘 띄는 공간에 노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꾸 그걸 본다는 거, 그리고 저게 뭔가라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유니언 스테이션, 미 증권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바로 맞은편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광고판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에 꽤 매력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SEC를 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금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우리를 지금 귀찮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XRP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XRP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6월에서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날이 이제 조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백만장자가 될 것 같은데 아프면 힘들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입니다. 지난 토요일 알트코인의 붕괴를 보고 창펑자오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로빈훗 상패이기도 하지만 그 전 시그널을 줬죠. 분명히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태클을 걸었던 그게 시그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형 거래소의 트레이드를 지금 오토봇들이 하고 있어요. 그 오토봇들이 취하는 해시태그들, 뭐 전쟁, 금리, 그리고 미 정부 발표, 뭐 중국 발표, 여러가지 해시태그가 걸리면
악재든 호재든 그 자료에 따르는 상승과 하락의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해놓고 자동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저격한 해시태그는 과연 몇 프로 정도 하락을 코딩을 해놨을까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정도 기사가 뜨면 충분히 5% 아니면 그 이상의 하락을 코딩을 해놨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날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보다 약한 로빈훗 상장 페이지 기사에 알트코인의 하락을 맛봤다. 그런데 창펑자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꽤 똑똑하고 정직해 보이지만 그의 속내를 알기란 굉장히 힘들죠. 어쨌든 그 사태 이후로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청산이 이루어졌죠. 거의 다 롱 포지션을 선택을 했을 건데 꽤 많은 돈이 공중 분해가 됐죠. 어떤 말이 진실인지 또 어떤 게 허구인지, 이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기사에 움직이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알트코인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창펑자오가 이해를 못하고 알 수 없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대외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의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큰 아버지뻘 되는 그의 생각이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란 예측을 하는데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수많은 대중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더 자극하죠. 어쨌든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퍼드, 로빈훗 퍼드, 공포, 불안감 이런 뉴스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음모론을 대중들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정말로 모른다. 실제로 시장에는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으며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로빈훗 기사는 뿌려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의 하락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시점에서 믿어야 될 거, 그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야 되나, 어쨌든 그럴 때는 수많은 악재들이, 퍼드 뉴스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게 그때는 가장 안정적이죠. 그리고 창펑자오는 카르다노,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규제의 공격에서 견인력을 얻는 미국, 중국, 암호화폐 금지, 참 전쟁을 하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금지를 하고 있는지, 금지하는 척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죠. 제 보기에는 후자가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지하는 척을 하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내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달러의 청산, 이게 가장 크겠죠. 롱 포지션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들어가 있던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돈들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아닌 오히려 알트코인 쪽에 롱 포지션이 많았다. 그거를 털어먹고 가겠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 팩트입니다. 자,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시장의 데이터들, 그리고 시장의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선물 거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포춘에서까지 게리 겐슬러를 살짝 찍고 있습니다. 겐슬러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해도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번성할 것.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진심이고 비트코인을 떳떳하게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특정 국가,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벤 때리고 사라지게 하고 없애려고 해도 비트코인은 계속 굴러간다. 그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리고
탈달러와 함께 수많은 대중들에게 조금씩 깨끗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화폐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겐슬러의 발악,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비트코인이 SEC의 관할이라고 외치면서 암호화폐가 사라지기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고 있지만, 참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해상충, 이해충돌, 복잡하지만 진짜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걸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100%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야 될까?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판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아침 일찍부터 듣고 계시지만 그 누구의 강압도 없었고 그 누구의 협박도 없었겠죠.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그 판단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결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죠. 딴 걸 다 떠나서 매우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 디지털로 모든 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사람들은 한번 편리해지면 불편한 곳으로 가기를 꺼려 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지금 인류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긴 거래의 도구가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늘진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 결정하시기가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트래킹을 하고 본인과의 대화에 집중하라,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쨌든 이런 카오스적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이벤트가 있는 곳은 지금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 기술을 쓰려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본인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채지 못하셨다면 어쨌든 그분들은 이 시장을 떠나는 게 낫겠죠. 제가 자꾸 어제부터 불안하면 떠나라 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꾸 제가 2년 동안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 절대 갖고 오지 마라 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초기에 암호화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기사가 떴으면 어땠을까? 과연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기사가 뜰까? 그들이, 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까? 이해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고 걱정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나마 편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음을 걱정을 하지만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게 빵원될 수 있겠다, 사라질 수 있겠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무슨 공산당 취급을 했던 그런 과정들, 그런 시련들, 그런 시기를 모두 겪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 2023년까지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이미 그분들은 가셨어요. 이 시장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암호화폐를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돼서 암호화폐를 봤을 때는 분명한 건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자책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판단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2023년 6월이지만 2028년 6월이 돼도 2035년 6월이 돼도 리플의 가격은 300원, 200원, 400원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바이낸스의 CEO 창펑자오도 이 시장을 이해하기 힘든 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도 이 시장에서 손절을 하는 그런 암호화폐 판이에요. 그 누가 정답을 찾겠습니까? 그 누가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버를 이야기를 하고 추매할 생각도 하지 마라, 개수에 연연하지 마라, 평단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오히려 차트를 보고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보다 존버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어쨌든 저점은 상승을 한다, 높아간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고점일 때 던지고 저점일 때 잡겠다. 그거는 창펑자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일론 머스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적 함수라는 거죠. 말은 참 쉽죠. 고점에 던지고 저점에 잡으면 되지 않냐. 그거를 할 줄 알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냥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누군가는 던지면 누군가는 줍줍한다. 누군가는 손절을 하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나는 두련다. 그리고 적어도 블록체인이 뭔지, XRP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는 이해하면서 하루하루를 느끼셔야 되겠죠. 어쨌든 게리 겐슬러의 정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이 낙오자가 될 거라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는 건 어쨌든 제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기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호재겠죠. 최근 발표됐던 게리 겐슬러 SEC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흔들림, 더 이상의 악재를 빼내기 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저격, 그 이상의 어떤 악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뿌려질 것 다 뿌렸구나. 그런데 어쨌든 대중들은 쉽게 던지지 않았구나. 참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오래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진짜 끝자락이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팍스 저널리스트 SEC 본사 주변에 리플 광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리플의 광고, 요겁니다. 지금 요거. 그런데 뭐 수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리플과 SEC 소송에 관심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잘 띄는 공간에 노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꾸 그걸 본다는 거, 그리고 저게 뭔가라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유니언 스테이션, 미 증권거래위원회 사무실 입구 바로 맞은편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광고판에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에 꽤 매력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SEC를 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금융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우리를 지금 귀찮게 하고 있는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XRP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XRP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 건지, 제가 6월에서 10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날이 이제 조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백만장자가 될 것 같은데 아프면 힘들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